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지난번에도 제가 부동산이나 아파트를 선택을 할 때 잘못 선택하면 패가 망신한다. 물론 과장되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일단 풍수적으로 좋지 않은 지역은 피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도 좀 이어서 추가적으로 더군다나 지금 장마철이고 올 여름은 또 유난히 굉장히 좀 더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덥기도 하고 지금 장마가 지금 남부지방에서 시작됐고 뭐 태풍도 올라오고 그러는데 집이나 아파트, 부동산 잘못 선택을 했을 때는 뭐 집안에 어떤 기운이 약하신 분들한테는 병이 있을 때 훨씬 더 안 좋은 작용을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물이라든지 아니면 침수 이런 피해를 입게 되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가족의 건강도 해칠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풍수적으로 좀 피해야 되는 자리, 가급적이면 있으면 안 좋고 피해야 되는 자리하고 또 풍수 인테리어처럼 해서 요즘 풍수 인테리어를 많이 방송도를 제가 보니까 하시던데 일단 풍수적으로 재물의 운기가 쌓이는 그런 자리 또 그런 어떤 구조나 조형물 이런 게 보이면 굉장히 재물의 기운이 좋아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피해야 될 자리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 재물을 갖다 주는 그러한 형태의 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골에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을에 농사를 짓고 나면 곡식 더미를 쌓아두게 되는데 그것을 노젓가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노젓가리 같은 경우는 과거에 못 살던 시절에는 마당에 이렇게 벼라든지 아니면 곡식을 쌓아두면 산더미처럼 두둑하게 쌓아두게 되죠. 그게 사실 재물과 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경우가 거의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풍수에서도 이렇게 둥그런 노적가리 형태의 봉우리, 산 이런 것을 노적봉이라고 합니다. 물론 풍수에서도 목산, 수산, 금산, 토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둥구스름하게 노적가리를 쌓아둔 형태를 풍수에서는 금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 집 앞을 기준으로 했을 때 눈앞에 이렇게 두둑하게 보이고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물론 뒷산에 있어도 좋긴 하지만 주로 기운을 직접적으로 받을 때는 앞쪽에서 우리 집을 향해서 조아리듯이 두둑하게 있으면 좋습니다. 물론 왼쪽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산은 아니에요. 지금 물에 이렇게 떠 있는 섬처럼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뭐 봉분처럼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형태가 앞에서 보인다. 그러면 그 집은 재물이 들어오는 좋은 기운을 받는 부동산, 집, 아파트, 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내 눈높이에서 너무 낮게 보인다라든지 아니면 또 너무 우리 집 앞에서 바라볼 때 높게 보이면 그것은 또 약간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는 집에서 바라봤을 때, 베란다에서 바라봤을 때, 물론 대문에서도 또 바라봤을 때, 이런 식으로 집안에 보인다고 하면 상당히 그 자리는 좋은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풍수를 하다 보니까 탑사 같은 데 다니면서 특히 호수공원, 또 주변의 아파트 단지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많이 보러 다닙니다. 근데 여기는 물도 있고요. 앞에 이렇게 보면 앞서 말씀드린 사진처럼 노적가리 형태로 둥그스름하게 아파트 앞에 이렇게 지금 산이 보입니다. 물론 이것은 뭐 큰 산은 아니고요. 아파트 단지에서 바라볼 수 있는 맞은편에 그런데 사실 이게 문제가 내가 남양집일 때 남양집에서 베란다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좋지만 만약에 내가 남양집이 아닌데 뒤쪽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향은 좌향은 남향이지만 뒤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직접 바라보는 건 아니어서 약간의 기운이라든지 이런 거 좀 마이너스가 돼서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은 등지는 것보다는
앞에 있는 게 좋고요. 산을 등지는 전형적인 배산 임수 형태가 됐을 때, 그랬을 때 좋다라는 거니까 그러한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화산, 수산, 목산 뭐 이런 식으로 있지만 이건 금산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라는 것은 쇠붙이이기도 하지만 사업이나 장사, 뭐 돌, 유리, 딱딱한 거 다 이런 거 다루는 업종도 일종의 금산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이라는 것은 일단은 뭐 금전, 돈, 그리고 코인 뭐 이런 것도 다 금의 기운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재물이 쌓여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만약에 산이라든지 야산이 우리 집 앞에서 내 눈높이에서 보인다. 그러면 노적가래를 쌓아놓은 형태, 노적분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보면 굉장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산이 뒤쪽에 바위들이 있고 또 폭포에서 이렇게 물이 막 쏟아지는 형태. 그러니까 물이 폭포에서 쏟아져서 내가 바라봤을 때 우리 집안 쪽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물이라는 건 풍수에서 재물을 관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재물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봤을 때 우리 집 앞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형태, 그리고 희가마 돌면서 빠져나가는 형태를 띄었을 때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오른쪽 보면 이렇게 산 두둑이 굉장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적가리 형태로 해서 두툼하게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곡식이 쌓여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진, 그림 이런 것을 좀 잘 좀 인쇄를 해서 액자에 넣어가지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책상 뒤쪽 아니면 뭐 앞에서 바라봐도 좋긴 하지만 재물은 뒤에서 바라보는 형태가 좀 더 좋기 때문에 이런 사진 같은 경우를 액자에 넣어가지고 물과 지금 노적가리가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개의 재물이 내 등 뒤에서 나를 보필해주고 또 앞에 놔도 되긴 하겠지만 그런 형태로 해서 재물의 운기를 강하게 시켜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이런 형태가 있으면 다니다가 둥근 산이 있으면 찍어가지고 꼭 인쇄해서 액자에 걸어두고 뒤에다가 내 책상 뒤쪽에 의자 뒤쪽에다가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뒤쪽에 두라는 이유는 재물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어오는 게 조금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내 앞에서 재물이 보이고 재물이 들어오면 사실은 사람들이 그 재물을 탐하기 때문에 좀 약간 비밀스럽게 오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물길은 어쨌든 우리 집을 향해서 들어오는 게 나쁘진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풍수적으로 좀 피해야 할 자리나 위치, 아파트, 부동산은 또 어떤 것이 있을지 이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뒤에서 사진을 보면서 하나하나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은 도심지 중에서도 저지대, 그러니까 상습 침수 지역이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도 강남역 사거리 일대라든지 아니면 대치동, 뭐 그 일대에도 과거에 비가 왔을 때 엄청나게 침수가 되었잖아요. 그런 데 같은 게 한번 침수가 되면 특히 상가 같은 데는 물건이라든지 진열에는 뭐 이런 게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피해야 될 자리고요. 해안가 범람 지역, 또 여기도 침수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리고 계곡이나 골짜기, 급류가 평상시 많이 있었던 그 위치, 지역 근방, 이것도 피해야 됩니다. 또 산비탈, 전원주택, 올해도 사실 여러분들 요 올해 불이 나가지고 경상도, 의성, 뭐 아니면 산천, 전라도 올해 25년 엄청나게 불이 많이 났잖아요. 근데 이 산비탈도 이게 화재의 위험성도 좀 있고요. 이번에도 수많은 인명피해가 있으면서 산비탈 이쪽에 계셨던 분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이거는 산사태, 눈사태 위험성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산속 나홀로 펜션이나 나홀로 전원주택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천에
뚝이 있는데 하천 강가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뚝을 올리고 그 밑에 저지대의 농가주택들이 제가 풍수를 보다 보면 상담하다 보면 그런 게 생각보다 많아요. 여기도 뚝이 터진다라든지 했을 때는 완전히 쑥대밭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가급적이면 피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사진을 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풍수에서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풍수 자체가 장풍득수의 줄임말인데 바람은 좀 포근하게 감싸 안게 감추고 물은 얻어야 된다. 그런데 이 저지대, 상습, 침수 구역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사진만 본다 하더라도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차 떠내려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선택을 하실 때 과거에 침수한 이력, 경력이 있는 지역인지 이거는 필히 살펴보셔야 돼요. 침수 지역 자체가 물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풍수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긴 하지만 이렇게 너무 저지대, 습지대여서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면 재산 피해, 인명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리고 기운이 습해지기 때문에 건강적으로도 또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이 좋다, 아니면 어디 아파트가 비싸다, 어디 상가가 비싸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일단은 그 지역 자리 자체가 과거에 상습적으로 침수가 됐는지 물론 배수관 시설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침수가 안 된다 하더라도 막힐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요소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역시 해안가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과거에 부산의 해운대 근처에 제가 또 몇 번 거기 LCT, 마린시티 풍수 상담도 했는데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태풍이 몰아닥치면 막 60층 이런 데는 막 약간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 유리창에 막 비바람이 몰아치는 게 막 부딪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심리적으로도 불안하고 건강도 해칠 수 있고요. 제가 풍수에서 안 좋은 자리, 우리가 풍수는 피, 흉, 취, 길이라고 해서 흉한 지역을 먼저 피하는 게 우선이에요. 좋은 자리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여기 그림들만 봐도 해안가, 또 아니면 강가, 하천, 범람 지역,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번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사람이 정말 정신적,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건강도 나빠지면서 우울증,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심리적으로 모든 사안이 굉장히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저지대, 습지, 해안가, 범람 지역, 침수, 뭐 이런데 강가 이런 거는 상당히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좋아 보여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름에 피서철 이런 때 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계곡, 저도 과거에 이런 데 계곡 근처 가보면 지금은 많이 좀 없지만 식당이라든지 음식점이 있고요. 또 그 위에 계곡 근처에 집들이 있는 집이 있습니다. 전원주택도 마찬가지고 계곡 산장 이런 게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 여러분들이 뭐 사시는 분은 많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런 거 하나하나 주의를 해서 이런 자리 피해야 된다. 잘못해가지고 비가 많이 오고 급류에 휘말리게 되면 순식간에 빠져나오지도 못할 정도로 해서 물이 차고 결국 음기가 굉장히 강해지는 지역이어서 이런 쪽에 오래 살게 되면 급류가 뭐 휩쓸려가지고 급류에 휘말리지 않고 휩쓸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몸이 굉장히 병이 날 수가 있고요. 습병이 생길 수도 있고 혈액순환기 계통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심각해지는 게 양평이나 가평, 물론 또 그 위의 지역도 바닷가 같은데, 그런데 보면 전원주택 단지가 망한 곳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는 애초에 풍수적으로 전원주택을 상담할 때 추천드리지 않는데, 일단은 뭐 과거 5년 전, 10년 전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해서 굉장히 바람이 불었잖아요. 그리고 또 펜션. 그런데 나홀로 펜션, 나홀로 전원주택, 또 산비탈 전원주택 단지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풍수적으로 좋지가 않아요. 물론 풍수 외에 경제성을 따지면 서울 인근 예를 들어 갖고 판교 근처라든지 아니면 하남, 가평, 양평 또 이런 쪽 뭐 김포 파주 이런 쪽에 전원주택 단지가 많은데
실제로 여기 그림만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뭐 전원 풍경 이런 거 보면서 힐링 차원에서 2, 3일 아니면 가끔씩 가가지고 뭐 여기서 고기도 구워 먹고 가족들, 친구들, 아는 사람들의 유대 관계를 갖는다. 이런 차원, 힐링 차원에서는 뭐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사가 졌다고 하는 것은 기운 자체가 그 용맥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기가 멈추지 않고 흘러가기 때문에 안 좋아요. 경사가 졌다는 건 풍수에 7대 불가장이 있는데 과산 불가장이라고 해서 지나가는 자리, 그런 자리에는 혈이 뭉치지 않고 맺히지 않는다 했어요. 혈이라는 것은 개수즉지라 그래서 물을 만나야 혈이 멈추는데 이런 자리는 좋은 명당 터 기운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홀로 된 것은 뭐 도심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이런 데도 안 좋고요. 어쨌든 나홀로 외롭잖아요. 사람도 혼자 있다고 하면 얼마나 외로울까요? 물론 풍수가 포근하게 감싸지는 명당 혈처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거는 간혹가다 정말 가끔씩 좋은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일단은 좋지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홀로 상가 아파트 주상복합단지 많잖아요. 이것은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집이 잘 안 나가기도 하고요. 하지만 풍수적으로도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라든지 나홀로 집, 주상복합 아파트 이런 게 있으면 이것도 가급적이면 피하라. 온 바람을 다 막게 되고요. 여기 가운데처럼 또 건물의 가운데가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것은 최악입니다. 이건 기운적으로 바람이 통과할 때 굉장히 세지기 때문에 내 기운이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건물 구조상 뭐 이렇게 짓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효용성이라든지 풍수적인 기운을 봤을 때 굉장히 안 좋은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앞에서 노적가리 형태로 해서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좀 더 부자가 되고 싶으면 물과 또 노적가리 형태를 띈 곳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올 여름 날씨가 굉장히 덥고 또 제가 봤을 때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런지 이 일기가 고르지 않고 굉장히 불규칙적이면서 또 올해는 비도 많이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더울 수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영상으로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목 상태가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